지금도 물론 9만 원 어떻게 가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M&A 이슈 같은 게 잠재적으로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등으로 다시 돌린다고 했을 때 넘버원으로 앞장서는 종목도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다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증시가 좀 흔들리지만 그래도 4월 달 좀 더 상승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 뷰는 이제 변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그러한 어떤 그 전망에 어떤 그 변동성을 줄 변수 같은 게 있을까요? 글로벌 변수? 사실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와서 장이 갑작스럽게 하락 변동성을 좀 만들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시장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계속 우리 시장이 견딜 수 있고 좋은 위치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서 좀 방향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중심의 수출 상승이라든가 증가율 같은 것들은 3월 달까지의 수출 데이터에서도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디램이라든가 낸드 가격의 회복, 그리고 오늘 조금 단발마적인 소식이지만 대만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났는데 TSMC의 상대적인 어떤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삼성에서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회복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재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일 모레 그 삼성전자 실적이 저는 시장의 웬만한 기대치를 좀 뛰어넘는 수준까지 나온다고 하면 재작년 같은 반응보다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오늘도 어려운 과정에서도 일부 외국인들의 매수는 유입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더 열심히 많이 사서 결국은 9만 원 정도 이상의 상승. 사실 제가 한 2주 전쯤에 삼성전자 9만 원 얘기 들었다가 반응은 별로시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9만 원이가 이렇게. 워낙 그 아픈 기억이 그렇죠. 많으신 그때가 한 것 같아요. 7만 4, 5천 원 할 때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거기서 돈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9만 원 어떻게 가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최근에 기세만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이 당장 내일 모레면 확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정도 나왔을 때 가능도 전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M&A 이슈 같은 게 잠재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왔을 때 왜 미국의 마이크론만 실적이 잘 나오면 하루에 14%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느냐라고 오히려 좀 반문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최근에 물론 개인들은 이탈하고 외국인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잔뜩 사놓은 부분이 어떤 식으로 주가가 더 튈 거냐, 어떤 방향성을 가질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장이 안타깝지만 삼성전자 중심으로만 보면은 약간의 이제 꽃놀이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이 내려도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삼성전자고, 시장이 만약 내일 이후에 정강석화 같이 반등으로 다시 돌린다고 했을 때 넘버원으로 앞장서는 종목도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자극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지금 변수가 되는 부분들이 의료 관련된 그 부분에서 적어도 이번 주말 정도의 어떤 쉽진 않지만 이제는 뭔가 좀 탈출구를 모색해 봐야 되는 그런 단계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 관련된 어떤 해결 여부가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출의 데이터는 11단계로 나오니까 4월 10일 전후에 가지고 나오는 수출 데이터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환율이 1360원 정도 부근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수 동향은 사실 꺾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오늘만 조금 현물에 대해서 팔았을 뿐이라서 사실 매일매일 환율이 가장 극적인 고점을 치고 있다라고 보면 외국인들은 아마 매수에 별로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355원에서 60원 정도를 찍고서 내려간다고 하면 환율에 대한 차이까지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제부터 더 올라간다고 판다기보다는 오히려 매일매일이 고점에 근접돼 있다, 환율이 제일 약할 때다, 이렇게 보고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게 이제 삼성전자의 그 M&A 이슈 이게 네. 어떻게 부각이 될 것이냐, 아직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죠. 그렇죠. 지난주 초반까지 그 두 가지 회사에 대한 검토 중 얘기가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좀 자극적인 부분들이 다소 있었는데 한 일주일 좀 넘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강 상태입니다. 예. 네, 지금 그렇다면 그 이제 10일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총선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또 돌발 변수들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건 삼성이 예상치 정도가 나올 때쯤 또 그 컨센서스에 대한 뭐 다음 분기에 대한 예견이라든가 그런 그 기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5일쯤 나온다고 하면 5일날 그 장 시작쯤에 그 여러 가지 컨센서스라든가 뭐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들이 나올 때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예상치라든가 향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신사업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총선은 이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뭐 내일부터는 이제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공표도 또 금지가 되는 상황이라 뭐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 막판까지 혼전문의라고 봅니다만 뭐 결국은 이제 총선 이후에 전국에 대해서는 뭐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물론 방향성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뭐 저희 이제 증권학적으로만 기대를 하는 건 어느 정도 상법을 고쳐가지고 밸류업을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거나 뭐 지금 양당의 입장이 좀 엇갈리긴 하지만 금수세 이슈가 어떻게든 전향적으로 좀 해결이 돼가지고 폐지 쪽으로 좀 가닥을 잡으면서 증권시장에 좀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좀 소멸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무래도 뭐 천심이 민심이라고 그런 쪽의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밸류업에 대한 부분은 이번 뭐 총선이라는 이벤트가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출발점이고 2, 3년 이후까지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점은 그것이 해결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정점은 약 2년 뒤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뭐 그동안 쭉 뷰를 계속 봤던 입장에서는 너 또 그새 말을 바꾼 거냐? 뭐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긴 해요. 뭐 엄청나게 대환장 파티가 나올 겁니다 이랬는데 막상 4월 됐는데 총선 전까지 왜 잠잠하지? 오히려 왜 삼성전자만 가고 나머지 녀석들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니까 당연히 너의 장기적이고 중기적인 뷰가 잘못됐던 거 아니냐? 일관 맞습니다. 저도 철저하게 또 반성을 할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 많이 올라갔던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비트하는 그런 이제 후속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이게 뼈 아픈 그 옛날 전통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고 나머지 녀석들은 좀 처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부분이 이번엔 좀 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그동안의 그 전통적인 어떤 그 반응이 또 한 번 재현됐다 이런 거에 좀 아쉬움이 가득한데요. 우리가 요기베라라고 하는 옛날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했다라는 명언이 있죠.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정말 뭐 누군가의 말, 뭐 저의 의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총선 전까지 뭐 지수가 최대치로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려울 거니까 요때 딱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대부분 먹고 계셨다고 하면
시장은 그런 분위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주춤거리고 또 노이즈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은 지연됐거나 수년됐다고 보시는 그림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세린메이라고 하는 5월달 남은 시간은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총선 전까지라고 하는 뭐 절정의 타이밍이 조금 이연돼서 한두 주 더 뒤로 갔거나 4월 마지막 주를 향해서 약간 수년됐다는 그림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제 생각엔 아직까지도 뭐 이제 한켠에는 삼성전자와 또 나머지 우리나라 종목들이 미국이라든가 대만, 일본 쪽의 사상 최고치 흐름을 뒤늦게라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림에 대한 기대값이나 예상값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시장 4월의 중심은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다른 대안이 존재할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뭐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중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싫든 좋든 간에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 핵인 거는 분명하고, 외국인들이 사게 돼도 삼성전자, 안 사도 다른 것들은 팔아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들어온 몇 조의 수급이 바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이 지수가 뭐 예기치 않게 밀리더라도 삼성전자는 지수를 버팅기는 정도의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안타깝지만 바이오 같은 거 보면은 어제 오늘 좀 힘들었던 부분이, 오늘 아침 뉴스였거든요. 바이오가 어제 업종으로만 거의 한 1조 가까이 시가총액이 날라갔고, 어제 사실 뭐 들으셨겠지만 삼천장 같은 경우는 뭐 루머도 한번 돌아가지고, 그렇죠. 또 근데 회사에서 아니라고 엄청나게 반발했는데도 오늘 추가 하락이 있었어요. 다만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조금 보합권에서 견디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 축과 그 나머지에서 견줄 만한 섹터들이 사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쪽하고 바이오 쪽, 이렇게 삼두마차가 있었는데, 이게 같이 합을 맞춰서 으쌰으쌰가 되면 우리 시장이 하루에도 6, 70포인트 올라가는 장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이게 맞지 않는 형국이라서 바이오랑 배터리 쪽이 아무래도 주도주를 좀 잃어버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그래서 더 에너지 수급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저는 의외로요, 뭐 이번 시장에서 좀 소외됐지만 이번 주 들어서 조금 그나마 틈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입장이 좋을 수도 있고 또 감정상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중국의 최근에 제조업 PMI가 50을 넘었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부양책이 좀 먹히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장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몇 가지 섹터를 보면 전수를 했습니다만, 중국 소비 관련해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미용기기,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또 카지노, 면세점, 이런 류들의 강세들이 좀 나오는 국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피부 미용기기 쪽에 마수라고 하는 비올과 원택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종목들 중에서 그 종목 안에 그 마수라고 하는 애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쪽이 강한데요. 대표적으로 피부 미용 쪽이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서 AP위성과 세트랙 I 중심으로의 또 이 중소형 우주항공주들의 맞수 전쟁들, 이런 것들이 좀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또 화장품 쪽으로 보면 최근에 VT라든가 뭐 아이패밀리 SC라든가 이런, 또 마녀공장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그 화장품들 관련해서도 맞수 전쟁을 펼치는 그런 종목들이 존재하는 쪽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좀 지겹다 싶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근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밸류업과 반도체, 바이오와 배터리, 방산 쪽. 근데 최근에 오히려 뭐 반도체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도 좀 살아있지만, 배터리랑 바이오가 주춤한 대신에 또 방산 쪽이 의외로 또 튀어 올라가는 그런 국면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전력과 관련된 쪽은 아직까지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룡전기의 5만 원권 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드는 기대값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살아있는 섹터다라는 관점은 유효하고요. 네. 나머지 제가 소형 섹터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금 이제 가장 첨예하게 나오는 쪽은 글래스 기판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삼성에서 HBM 수율 쪽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또 관련주들 올라가는 것들이 제법 있고요. 오늘 아침에 로봇주들 조금 강한 모습들이 나왔는데 엔젤 로봇이라든가 레인보우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디바이스는 음성 인식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음성 인식 관련주들 여전히 주목하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저러한 종목들 가운데서 뭐라 그럴까요? 공격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사야 되는 시점, 그냥 조정받을 때 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뭔가 확인을 하고 사야 될까요? 지금은 사실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조바심이 나는 게, 지금 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나머지 구역에서도 사상 최고치 흐름이라는 게 보여주는 이제 불안감이 엄습을 해올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4월달 어느 지점에 꼭지를 치고 경기 침체로 간다, 아니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현물 경제에 있어서 뭔가 불협화음이 나오고 안 좋은 상황들이 나왔을 때 드디어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불확실해지거나 조금 뒤로 간다라는 게 생각을 잘해보면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여타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예기치 않거나 예상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희소 게임과 순환매의 연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가능한 여타 종목들의 반등의 예측이 좀 어려운 국면이긴 하지만, 시점으로 봐서는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삼성전자 숫자가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뾰족한 피레침이 한번 나오고 나서 잠깐 쉬는 기간일 때 나머지 여타 종목군과 여타 섹터에 대한 반등이 모색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니까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오후나 다음 주 정도쯤 되면은 지금 한 2, 3일 좀 짓눌렸던 그런 섹터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